이제 시험 문제가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연세대학교가 120분이고요. 그리고 이 120분이라는 시간이 별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100분과 120분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또 어떤 차이가 있었냐. 고려대학교는 입시를 하고 나서 30분 후 30분 동안 대기를 시험장에서 하다가 시험이 시작돼서 100분의 시간을 소요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금방 끝났어요. 그런데 연세대학교는 참 너무 저는 가혹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번에 2025학년도 수시고사 이과에서 좀 사달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굉장히 저희들한테 좀 불똥이 튀어서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했습니다. 어떤 클래스에서는 실제로 이제 전파 감지 테스트 뭐 이런 것도 했고요. 그리고 중간에 화장실을 갔다 오는 것도 굉장히 언제든 자유로웠지만 그런 것도 굉장히 통제를 했었고 앞에 표지가 하나 생겼는데 그 표지를 뜯으면 이름을 적어갑니다. 근데 저 표지 뜯겼거든요. 제가 표지를 뜯었거든요. 왜냐하면 뜯으면 안 된다는 공지를 못 들었어요. 왜냐하면 고려대학교도 표지가 있고 연세대학교도 표지가 둘 다 있었는데 고려대학교는 표지를 뜯으나 마나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한 가지 2024와 2025의 차이점 뭐였냐면 시험지는 여기는 A4로 제시를 해주고요. 연세대학교는 A3로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A3가 넘기는 게 더 불편하죠. 저는 이게 불편해가지고 A3 앞뒤로 한 장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시험지가 A4로 한 4장 정도가 있습니다. 표지까지 해서 한 5장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넘기는 게 저는 너무 귀찮았지만 고려대학교는 A4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넘기는 게 불편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표지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스테이플이 이렇게 좌측에 이렇게 상단에 찝혀 있어서 오히려 찝혀 있는 게 저는 좀 그 경우에는 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이제 달랐던 점은 원래 단면으로 이제 복사가 돼 있었는데 양면인 것은 연고대가 동일합니다. 앞뒤를 이제 넘겨가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연세대학교는 A3 한 페이지, 앞에 한 페이지, 뒤에 한 페이지 이렇게 넘겨서 봐야 되는데 이제 앞에 그 표지가 있어가지고 전 너무 불편했거든요. 그게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뜯었는데 와가지고 이름을 적더라고요. 그래서 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복원하러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나이 든 저를 보고 얼마나 세모눈이겠어요. 왜냐하면 감독관들이 어느 순간 보니까 저보다 어려 보이는 왜 사람은 그런 게 있어요. 나보다 어리다. 나보다 나이 많다. 이런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저보다 어린 감독관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갑자기 제 이름을 막 적길래 이렇게 쳐다봤더니 뭐 이렇게 이제 째려보면서 이거 뜯으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막 이름을 막 적더라고요. 그래서 뭐 고발당하는 느낌이어가지고 기분이 진짜 이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표지를 뜯지 마세요. 표지를 뜯지 않고 그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문계열이 3자 비교 나오는 거 예전과 동일한 패턴으로 출제가 되었고 사회계열 역시 도표 그리고 자료 2024학년도에는 도표가 3개 출제되었거든요. 그런데 2025에는 도표 자료가 2개 출제됐습니다. 이 3개냐 2개냐는 큰 차이가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3개가 나왔다 하더라도 3개를 볼 만큼의 어떤 여유가 좀 있고요. 2개가 나왔지만 2개 안에 A국, B국, C국 이렇게 국가 3개를 비교해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뭐 그렇게 2개 나왔다고 해서 하나가 줄어서 수월하다 그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도표 자체의 해석이 굉장히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표는 쉬워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시문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요게 또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시면 좋을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시문이 영어로 딱 한 지문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는 인문사회 공통입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수험생들이 이 20분 많다라는 것보다는 딱 요것 때문에 저는 연대가 좀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수험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고려대는 민족고대라서 그런가요? 영어 제시문이 불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어 제시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저 역시 시험장에서 마음이 편해요. 왜냐하면 영어 제시문은
제가 뭔가 토시 하나 잘못 이 체크를 하면 복원할 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막 손바닥에다가 영어 as, be 어쩌고저쩌고 막 써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맨 앞에 앉아가지고 영어 제시문 복원이 이제 저희 조교한테 굉장히 큰 기대를 지금 하고 있지만 이 조교가 끙끙대면서 지금 아직도 토해내지 않고 있네요. 어쨌든 완벽하게 복원을 해서 여러분들께 올해를 준비를 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지만 저는 일단 제가 시험지를 보고 와서 내용은 이해했는데 영어 제시문 자체를 100% 복원하는 건 이번에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영어 제시문, 왜냐면, 저를 맨 앞에다 갖다 놨더라고요. 이름이 특이하잖아. 제 본명이거든요. 국향이 어쩔 거야. 얘 해마다 오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영어 제시문이 출제되지 않아서 저는 참 고려대학교가 수월하다라고 느끼긴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이 계륵 같은 학교 이렇게 말하면 좀 그게 아니라 시험 준비하기는 수월한데 너무 적게 뽑아. 그래서 저는 고려대학교를 모의고사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연세대에 주목해라라고 2025 학년도 학생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6도 크게 차이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세대는 여전히 많이 뽑을 것이고 고려대는 여기에서 조금 더 인원은 늘어나지 않을까 살짝 기대를 해봅니다. 어쨌든 또 쉽다고 느끼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1번인데요. 100분, 불과 이제 20분 정도의 차이지만 1번은 1400자 쓰는 거고요. 2번은 1500자 정도 여러분들이 글을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1300에서 1500 사이면 그래도 안정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글자 수 자체가 1500자 정도라서 조금 길기는 합니다만 물어보는 바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제가 이따가도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연세대학교는 지금 제시문을 몇 개를 가지고 돌리냐면 제시문이 가나다, 사회계열 같은 경우에는 가나다가 제시문이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 텍스트가 나오고요. 그리고 라는 도표입니다. 사회계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나와봤자 독해를 해야 될 게 이제 3개. 얘는 직관적으로 분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는 시간 대비 제시문의 길이가 그렇게 많거나 그러진 않아요.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관점에서 2개를 평가해라. 뭐 가의 관점에서 이 2를 평가하라라고 요구를 하거나 라의 관점에서 또 이 2를 평가하라라고 요구를 하거나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1대2의 구조로 요새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려대학교는 글자 수가 이렇게 무지막지한데 왜냐면 연대에는 글자 수를 딱히 제시를 하진 않아요. 몇 자까지 써라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한 1000자 이쪽 저쪽 900에서 1100자 사이를 쓰면은 안정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고려대학교는 이제 숫자예요. 가나다가 아니라 숫자인데 이를 1번 제시문을 요약하고 이 1번 제시문을 바탕으로 제시문 2번, 3번 그리고 4번을 평가해라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가할 내용 요소가 하나가 더 들어가요. 여기 연세대학교에서 글자 수가 한 1000자 정도 글을 써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1500자인 대신에 제시문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1500, 1400에서 1500이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뭐가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려대학교를 잘 준비를 하시면 연세대학교도 시험을 자연스럽게 쉽게 보러 가실 수 있는 그런 패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024와 25의 뭐 달라진 차이점은 한 요 정도이고요. 뭐 시험장 분위기는 연대, 고대 모두 삼엄해졌다는 거. 고려대학교도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고려대학교에 시험 보러 갈 때마다 복원을 하러 갈 때마다 그 학생들이 이제 수험표를 그 입구에서 우당교육관에서 항상 시험을 보는데 그 우당관 앞에서 그 수험표를 보여주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수험표 보여주는 그 입구 옆에서 제가 우리 학생들 들어올 때마다 힘내, 잘하고 와, 화이팅 이걸 하고 저도 수험표를 딱 제시하고 들어가면 여기서 되게 황당해요. 뭐야 쟤, 뭐 이런 그런 분위기였는데 수험표 제출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 다 꺼지시오를 하더라고요. 저기 빨간 벽돌 안으로 들어가라. 뭐 이런. 그래서 이게 그 등나무라고 하죠. 그 등나무가 있는데 그 앞에
그 위쪽으로 다 부모님들 다 가라 그러고 저처럼 응원하는 애들 더 꺼지시오 이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굉장히 분위기가 삼엄했다.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표지가 하나 생겼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중간에 화장실 가는 게 여의치 않아졌다. 그러니까 2시간 동안 화장실을 여러분들 미리 다녀오셔야 돼요. 미리 다녀오시고, 미리 그 다녀오실 때 그 사이에 제가 그 앞에 표지를 뜯으면 안 된다는 거를 왜 못 들었냐면, 제가 시험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 얘기를 좀 까먹었군요. 여기서 30분 대기잖아요. 그런데 연세대학교에서 1시간 대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30분하고 1시간 차이가 너무 커요. 왜냐하면 추운데 여러분들이 떨고 있다가 따뜻한 곳으로 들어가면 처음에 그 긴장하고 있어서 뭐 그동안 공부했던 거 막 훑어보고 그러거든요. 공부 안 돼요, 그 사이에. 저도 많이 여러분들 많이 지켜봤지만 공부를 하는 것 같진 않고 그냥 차라리 그 시간에 차분히 기도를 하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자리에 막 책을 이고지고 이렇게 왔다. 그럼 넌 끝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미리 공부는 해 오셔야 되고요. 1시간 정도 대기할 때 그냥 차분하게 내가 그동안 알고 있는 논제, 그리고 그 전년도 논제, 실수했던 것들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그것만 훑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1시간 대기를 하는 사이에 노곤해져요. 히터가 너무 세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강의실마다 상황이 다른데 거의 중앙통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 여기 너무 더워요. 라지에이터 옆에 있어서 너무 뜨겁습니다. 라는 걸 미리 얘기해 주셔야지, 미리 얘기 안 하면 자 껐어요. 근데도 왜 더워요? 이거 중앙통제라서 꺼지는데 30분 걸려요. 그 사이에 나는 땀나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시험장에서 가장 좋은 꿀팁은 얇은 옷을 여러 개 입어서 내가 스스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거는 시험 전에 제가 다시 한번 브리핑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릴 거 하나. 시험장에서 달라진 게 뭐가 있냐. 제가 지금, 이게 지금 핫팩이죠. 우리 그 김영편입학원에서 아마 여러분들 나는 그런 대형학원 좀 시스템 별로다 해서 김영편입학원으로 가지 않고 과외를 받거나 아니면 그룹으로 진행되는 그런 수업들을 조금 받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김영편입학원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너그럽다. 또 다른 한편은 돈이 많다. 이런 느낌? 이 핫팩을 모든 학생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영 학생들만 오세요 해가지고 쭉 줄 세워가지고 이 핫팩 나눠주고 그런 짓은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마치 잡상인이 이상한 거 주는 것처럼 안 받고 그러시는데 꼭 저희 수험생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 등록했던 학생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모두 수험생들이기 때문에 정말 왜냐면 그 친구들은 이미 입시가 끝난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홍보를 해봤자 크게 효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여기 섞여 있을 거고 이걸 차별하는 게 너무 저열하잖아요. 그래서 핫팩을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면은 안 받아 이렇게 하지 말고 받으세요. 받아서, 왜냐면 손을 녹이는 게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손을 녹이려고 이걸 갖고 온 게 아니라 무슨 특이한 점이 있었냐면 핫팩을 좀 가지고 가면 이제 일단 주머니에 넣어서 앞에다가 겉옷과 옷을 앞이나 뒤에다가 쫙 이제 놓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겉옷 같은 경우에는 의자 뒤에 걸어놓거나 그래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가방은 반드시 앞으로. 그리고 모든 휴대폰은 연세대학교가 조금 엄격해진 것이 수시 이슈 때문에 애들이 왜 모든 법규는 그러니까 좀 약간 이상한 인간들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시험지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인터넷에 올리고 그 짓거리를 하는 바람에 원래 자율배석이었는데 지정좌석제로 바뀌었어요. 연세대의 가장 최대의 장점이 자율배석제였는데 지정좌석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굳이 일찍 학교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시간이나 대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엄격해져가지고 모든 휴대폰을 학교에서 나누어준 중간짜리 봉투가 있거든요. 그 봉투에 다 담아서 앞에다가 제출을 했어야 됐고요. 태블릿도 다 제출을 했어야 됐어요. 휴대폰을 담는 봉투를 보고 제가 든 생각은 저것이 무슨 낭비인가. 종이 낭비. 너무 봉투 아깝다. 좀 그 생각을 또 그 와중에 했는데, 또 한 가지 뭐냐. 요 핫팩을 저한테 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핫팩을 이렇게 쥐고 있으니까. 왜요?
했더니 핫팩도 뺏어가나 했더니 무슨 짓을 했냐면 핫팩을 자, 이 보이세요? 진짜 이렇게 했다니까. 이렇게 제 눈을 의심해서 이거 일일이 다 만져보더라고요. 이 안에 뭘 넣을 수 있나? 그 생각을 제가 하면서 삼엄해졌다.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분위기가 삼엄해진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들을 긴장시키는 데 일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험생들의 긴장도를 조금 어떻게 하면 완화할 것인지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